지난 2012년 문화재 전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보관하고 있던 금동 관음 보살 좌상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 부석사가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 결연문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고 쓰여 있었고, 부석사는 2016년에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당시 왜구의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로 옮겨졌다며 한국의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본 관음사가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 2심 모두 왜구에 의한 약탈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 7년 만에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판시한 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해 소유권 인정되는 취득 시효가 1973년 완성됐고, 따라서 한국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 결과가 나온 뒤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 문화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폐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대법 판결 직후 일본 측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불상이 결국 일본 사찰로 돌아가게 되면서 앞으로 절도문화재 소유권을 놓고 비슷한 사건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2013년 박유화 세종대 명예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매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일제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해 각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15년 11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서 속 기술 내용이 가치 판단을 따져야 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가운데 11개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 연행이 위안부에게 행해진 적이 없다거나 위안부는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이란 부분 등을 명예훼손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을 뒤집고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맥락을 봐도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관련 표현을 쓴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학문적 표현에 관한 평가는 형사처벌보다 공개적 토론과 비판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기소 8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박 교수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도했던 것은 그 양극단을 비판하고 양극단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정확히 읽어주시면 너무나 명료한 사실이고, 다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를 놓고 시민사회 진영 반발 등 파장도 예상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절도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에 대한 일본 소유권 인정,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화 교수에 대한 무죄 판결, 한일 현안과 맞닿은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불상 반환 관련 판결은 일본 사찰 측의 반응을 곧바로 방송에 내보내며 발빠르게 속보로 대응했습니다. 地域の方がですね、もう何百年にわたって大切に
お祭りしてきた仏様ですので、それは当然のこと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도 신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本件仏像が所有者である観音寺に早期に返還されるよう韓国政府に働きかけるとともに、観音寺を含む関係者と連絡を取りつつ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たいと存じます。 다만 일본 정부는 박 교수 무죄 판결에는 현안의 민감성을 의식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日本側が当事者となっていない他国の裁判所の判断の一つ一つについて大変恐縮ですが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存じ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냉정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원이 정권의 의도와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두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정권이 바뀌면 사법부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박 교수에 대한 판결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갈리는 학문적 견해에 사법부의 개입이 타당한지 반문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정권에 따라 한국 법원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시각을 유지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